이거는 이제 업스타트라는 이제 핀테크 회사인데 이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정의석 이사가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대표님 못 나오셨을 때 저도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그 회사 이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때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신용 평가 심사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까다롭고. 그래서 실제로 대출 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AI로 이제 개인 신용 분석을 해서 은행들한테 이걸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럼 은행들은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여부나 금리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되고 이 회사는 이제 자기가 리스크 없이 계속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모기지라든지 자동차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서 근데 공모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공모 당시 핫하지 않았어요. 공모한 첫날 공모가에 살 수 있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럼 올해 초에 한 건가 보네요. 네네. 작년 12월 30일 작년 올해 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모한 이후로 상당히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그 기술주가 좀 조정받을 때도 그 제일 탄력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네요. 이거 최근에도 한 50% 정도 오르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있었고. 야,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50불 하던 게 100불 갔다가 또 50불 왔다가 150불 갔다가 네. 이러네요. 네. 진짜 이것도 진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은 주식이긴 하네. 근데 그래도 이런 3배는 거는 올랐네. 사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IPO 기업들은 좀 언더 리서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되게 좋은 기업들이 묻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 리서치는 바바리안 리서치가 하는 걸로. 언더 리서치는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흐름을 제가 끊었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맞춰주기가 힘드네. 이럴 때는 네. 내용에 집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로블록스는 이제 상당한 기대 속에 이제 상장을 했고 작년에 분명히 이제 코로나 특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IPO 당시에 저 기업 측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줬는데 최근에 이제 이 로블록스에 그 선결제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이렇게 환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쓰는데 선결제 비율이 생각보다 가이던스 준 것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매출액은 아니지만 매출로 언젠가 이어질 그런 것들인데 뭐 예비 지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행 지표.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최근에 또 좋은 시세를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UiPath,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지루한 그 서류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글로벌 1위 기업.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그 기업도 이 어려운 와중에 지금 되게 좋은 성과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나왔으면 한번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이제 지난 그 턱가탄신일 그 전후에 나온 상장한 기업이에요. 글로벌 E 온라인이라는 이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상장 공모가에 첫날 거래가 됐어요. 공모가 25불이었는데 25불이 시작할 때 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새벽 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졸린 눈 비비면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좀 성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다른 기업도 한 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글로벌 E 온라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카페24라는 기업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쇼피파이가 있는데 쇼피파이가 이제 그 온라인 그래서 몰 같은 걸 만들 때 그 이제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주는 그런 회사고 시가총액이 170조 정도 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를테면 쇼피파이 이제 고객이 해외로 나가고 싶을 때 그 보더리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해외로 나가고 싶을 때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베타죠.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인 관계로 모든 걸 해주는 거야. 그럼 쇼피파이가 실제 여기에 지분을 한 5% 정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쇼피파이 고객들이 해외로 나가면 얘가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상장 당시에 쇼피파이가 PSR이 한 20배 남짓한데 여기는 한 10배 정도로 상장을 했어요. 10배 남짓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쇼피파이와 성장의 궤를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한 절반 가깝게 싸게 이제 상장이 됐는데 좀 시장 상황이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PO 기업들은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되게 또 좋아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냥 시장 상황이 같이 묻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지고 아주 편한 구간은 아닌데 이를테면 이제 몽블랑이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를 이제 요즘은 D2C라고 해서 그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기업들이 온라인 채널을 직접 열잖아요. 룰루레몬 같은 것도 그쵸. 온라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D2C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니까 이제는 지금은 D2C를 직접 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 입장에서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액이 이 고객들의 매출액하고 또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온라인 이 매출이 늘어나면 또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 근데 이게 끝이 없다. 이 온라인에서 이런 네. 확장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카페24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니까 사실 영세한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쇼피파이와는 되게 독점적인 관계니까 네. 쇼피파이의 고객들은 전부 다 보더리슨 얘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막 그런 게 여기 25개국 언어 25개국 그리고 이제 UPS, DHL과 협약돼 있고 130개 이상의 통화가 처리가 가능하다. 130개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25개 언어, 130개 이상의 커런시. 그러면 뭐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머지는? 그러게요. 예. 네. 나머지는 그 굳이 정도면 굳이. 그래서 이 정도 기업이 있었다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네. 요거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거고요. 배타적 관계.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정도고. 이 본론에 들어가서 네. 어쨌든 제가 좀 처음에 와서 이제 리테일 지점에도 좀 있었고 또 증권사 리서치에도 있었고 운용사에서도 리서치를 하다가 펀드 매니저도 오래 했고 나와서는 또 이제 전업 투자도 오래 했고 와. 이렇게 하여튼 2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 여러분 한 번씩 투자하시는 분들 다 한 번씩 읽으실 것 같은 책인데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그 제시 리버모라는 1920년대에 미국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의 일대기를 다룬 네. 그런 이제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책에 되게 꽂히는 말들이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 꽂히더라고요. 우산 없이 폭풍우 속을 걷듯이 돈을 버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산을 쓰지 않고 폭풍우 속을 걷는 것처럼 돈벼락을 맞는 시기가 있다는 와. 얘기예요. 너무 겪어보고 싶어요. 저희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금? 그래서 되게 가슴이 설레는 우와. 말이에요, 사실. 네. 특히 또 돈이 없을 때는 더. 네. 근데 그래서 근데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이걸 굳이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날이 오니까 누구한테나 그리고 사람마다 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네. 같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모멘텀 플레이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쵸. 뭐 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IT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늘 박종기 의원님 나오신 것처럼 소비재 위주로 하시는 분들 여러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누구나 그 사람의 자기 순서가 온다는 거죠. 기다리면 돈벼락을 맞을 순서가 순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때 때를 네. 기다리고 그때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분명히 내 순서가 오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 있어라. 이게 오히려 뒤에가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물론 좋은 기업을 찾고 어떻게 뭐 리레이팅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어떻고 이런 얘기도 좋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쵸.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잘해오신 분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는데 보수적이고 과욕을 좀 억제하고 손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해오신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위주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이거를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파워 오브 네거티브 싱킹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읽어본 책은 아닌데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뽑으니까 정유석 이사가 요걸 찾아줬어요. 근데 예, 그래서 나는 건강한 비관론자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일종의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 또 펀드 매니저를 이제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오래 했는데 그때 저희 윗사람 윗분 저희 보스한테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제일 배운 것 중에 큰 거는 건강한 비관론이에요. 그래서 늘 해주시던 말씀이 막연한 낙관을 경계하라는 말을
기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대하지 마라. 막연한 낙관이 위험하다는 거를 너무 이제 일상에서도 많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수들은 늘 베스트 케이스를 상상한다. 하지만 선수는 언제나 월스트 케이스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뭘 할 때 늘 월스트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를 결정할 때 이거를 시나리오를 다 미리 짜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짜요. 그래서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어느 정도 시나리오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훈련이 돼 있고 철저하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얻는 것보다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더 이제 애쓰는 편이죠.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저의 그런 근간에는 건강한 비관론이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론자라는 것이 딱 대비되는 말인 거네요. 네. 건강한 비관론자의 막랑 비교되는 게. 건강한 비관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제가 우리 이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처음 주식 투자를 이제 하는 젊은 새내기들이나 아니면 어쩌면 사실 저희 아들이 이제 21살인데 우리 아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폼 잡지 마라. 폼 잡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화려한 돌려차기 맞지도 않는 화려한 돌려차기보다는 확실한 니킥이 중요하다. 그 말이구나. 폼은 안 나도 로킥 한 방에 잡아뜨리는 게 중요하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좀 멋있는 얘기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좋아요. 좀 효과적인 얘기. 그런 이야기가 좋죠. 돌려차기가 아니라 로킥. 폼은 안 나도 로킥.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없어진다 그랬는데.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순서대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 이렇게 순서가 좀 제가 준비한 걸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요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제가 늘 이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제 잃지 않는 게 좀 핵심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적게 잃고 수익 많이 내고 적게 잃고 수익 많이 내고 계속 반복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 나면 내버려 두고 올라가는 주식 팔지 말고 내려가는 주식 사지 말고 샀는데 안 오르는 주식 팔고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만 말처럼 쉽진 않죠.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돼야 되고 사실은 감정 통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때로는 기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장기 투자도 하고 뭐 이거 다 있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 펀드 매니저로서의 투자와 개인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 투자도 그래요. 저도 사실 뭐 연초에 이를테면 뭐 포스코 강판, 뭐 대한제강, 철강회사들이 멀티플이 말도 안 되게 쌌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음식료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근데 그런 기업들을 너무 일찍 사면 다른 이제 그것만 보면 괜찮은데 다른 걸 다 보잖아요. 오늘 또 오르는 애가 있잖아요. 오늘 클리오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음식료 철강은 바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 그 시간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일찍 보고 좋은 가격이 들어도 너무 일찍 사면 보통 견디지 못하고 나올 때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잃지 않는 게 좀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욕심 부리지 않고 쌓아가면 어느 날 돌아보면 되게 높이 올라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애매하거나 모르면 하지 말자예요.
예, 좀 확실한 구간에서 하자.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우석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좀 지루한 짜증나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쩌면 테이퍼링도 있고 그 모멘텀 측면에서 막 그런 게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도 좋은 기업이 언제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좋은 기업이 실적을 잘 내도 잘 안 올라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이나 20년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호황이었고, 근데 대부분은 시간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10년에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작년이 너무 좋았던 거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근데 이럴 때 너무 안 되는 시장에서 하면 성과도 잘 안 나고 좀 지쳐요 사람이. 네,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이 우리가 물론 시장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이 어느 정도 구간이냐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강세장이냐, 그리고 내가 또 이럴테면 또 투자라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사실 또 유행이고 좀 이렇게 주도 섹터라고 또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되게 잘하고 있어도 주도주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하고 있어도 그 과정, 그 시대 정신에 안 맞으면 주도주 반열에 못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특정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좀 강세장이냐, 돈 벌기 쉬운 구간이냐,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좀 주도 섹터에 있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기업은 정말 독점력이나 그런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냐, 이 시대 정신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따져서 하고, 그냥 잘 모르고 애매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아까 뭐 코스피 인덱스를 사라, 그렇지. 뭘 하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되게 완곡하게 얘기한 거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아직 그런 겁니까? 떠나기가 그렇게 불편하면 인덱스라도 사놔 이런 그렇지, 얘기거든 사실. 그렇지. 너무 가지 말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또 극단으로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고. 네. 그래서 거의 통역사 느낌이. 오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좀 되도록이면 좋은 구간에서 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해서 실수를 줄이자요. 예, 실수를 좀 줄이자는 얘기고, 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면 안 되고 좀 시장에서 계속 시장을 와치하고 있어야 돼요. 또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확률적 대응. 확률적 그러니까 대응. 아주 그냥 극단적 그래서- 대응하지 말고. 성급하게 마음을 먹기보다는 계속 좀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좀 이제 보통 운을 바라기보다는 운이 나한테 좀 들어올 수 있게 게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또 뒤에도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은 상황을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손절매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손절매가 되게 중요해요. 네. 손절매를 치지 않으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손절매라는 거 사실 어려워요. 손실을 확정짓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하기 싫고 그쵸, 불편해요. 그쵸. 그래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손실은 처음에 작게 시작해요. 맞아요. 작게 시작하고 서서히 진행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구간이 되면 맞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끔 오를 때도 있거든요. 오를 때가 희망을 막연한 잠깐 기대. 주죠. 네. 막연한 기대. 그래서 이게 내가 샀는데 빠져서 손절매를 했는데 그걸 바닥으로 또 가는 경우도 많아요.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경험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잘 사야 되겠죠. 살 때 잘 사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사서 뭐가 좀 빠지는 거는 시장 상황이 아니든 내가 잘못 봤든 뭔가 영어 잘 못하지만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손절매 얘기 나오니까 댓글창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진짜 맞나? 폭풍, 팩트 폭풍 뭐 이런 팩트 폭격, 그다음에 이제 폭풍 공감. 맞아요. 근데
마음을 알고 머리는 아는데 안 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해라. 근데 그 기계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물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다르겠지만. 없지만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면 네. 약세장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하. 약세장에서 3%로 해라. 강세장이라면 8%다. 아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건 개인 그 숫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3%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지금 약세장은 아니에요. 지금 강세장이에요 여전히. 근데 강세장이라면 뭐 8%?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 말은 시장 정해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손실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잃지 않는 거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리고 자꾸 샀는데 자꾸 손절매를 해. 떠나 있으면 돼.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면 돼. 그건 뭐가 내가 지금 뭔가 좀 꼬여 있거나 정말 시장이 안 좋거나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꾸 손절매 여러 번 하면 너 좀 잘못하고 있어. 내지는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런 건 그렇게 신호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그렇게 보통 근데 손절매를 하고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냥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체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치. 와 오늘 제대로 지금 팩트 폭력. 네. 아니 근데 네, 뭐 좋습니다. 반응들이 아주. 다들 네. 다른 데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반응들이 맞아요. 많고.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기업이 국내 상장사만 해도 2,000개인데 내가 왜 얘랑 이렇게 씨름하고 싸워야 되나? 좀 놔줘라. 그렇지. 결혼하지 말고 주식이랑. 그러니까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손절매는 더 큰 악수를 두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저도 펀드 매니저 할 때 제가 맡은 펀드 중에 손절매 규정이 있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고객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매니저들이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매가 되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손절매가 걸리면 이제 보통 많은 매니저들이 그 이제 사유서를 쓰고 그걸 안 팔아요. 손절매 기간 연장해요. 내지는 주식을 더 사서 물타기를 해서 그렇지. 단가를 이제 낮춰요. 그럼 많죠, 그런 분들. 그런 분이 많은데 최악입니다. 저는 손절매 라인에 걸리면 거의 90% 날려요. 왜냐하면 그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바닥 찍고 튀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판 다음에 폭등할 것 같은 그 공포. 네. 그게 이제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인데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팔 때는 아깝잖아요. 근데 10중 7, 8할은 더 빠지더라고. 아 그래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파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다 그 생각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손실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100% 내가 팔면 오를 것 같아서 못 팔아요. 그게 거의 100%야. 다른 거 없어. 내가 실제로 팔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해.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 좀 뭐랄까 잘 안 된 것만 더 기억을 하고 잘 된 거는 당연히 여기는 그런 습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더 빠지는 게 더 많지만 내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팔았는데 오른 것만 자꾸 기억에 남는 거지. 그렇지. 잘 안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 10번 중에 7, 8번은 더 빠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께서는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그러니까 손절매를 칼같이 한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손절매를 빨리 했을 가능성이 커서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팔았을 때 급등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없이도 돈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보수적인 태도와 자세에서 나와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황을 쫓기게 만들지 마라.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손절매를 안 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잖아요. 손실이 보기 커지면. 그쵸. 그런 환경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또 있고 또 얼마든지 나의 순서가 있으니까 이번에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시간과 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리드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해야 부분 손절해서 시드머니 킵을 해놔야 나중에 또 다시 재투자할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시네요. 진짜 요즘 뭐 가계 개인 뭐 대출이 뭐 사상 최대급이다, 뭐 영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 돈 갖고 그 돈 그냥 기대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거를 걸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막 그런 거 내가 없는데 막 그런 게 오히려 막 되게 속상하고 막 그런데 요즘 뭐 이제 뭐 요즘이 아니라 한동안 오래전부터는 이제 그런 거가 아무리 올라도 제가 별로 배가 안 아파요. 내 거가 아니라고. 나 그리고 어차피 저는 투기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렵고. 대표님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요? 대표님도요? 그럼요.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실패나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경험자로서 네. 지금 조언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저희는 뭐 투자 동아리도 없었고 그리고 와서도 직장 생활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직장 생활해서 한동안은 좀 회사에서 이렇게 막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막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선배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 그런 시기가 되게 늦어졌어요. 저 혼자 많이 깨치고 있다가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좋은 윗사람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해서 되게 막 빠른 제가 이제 좀 다져진 것들이 성장을 이제 급속하게 하는 구간이 30대 중반 정도부터 저는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 되게 우여곡절이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부터 알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좀 늦게 알게 됐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겪고 늦게 알게 됐지만 시행착오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진짜 이게 우리 아들 21살 우리 아들한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좀 근데 사실 보면은 제가 계속 채팅창을 보면서 듣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제가 느끼는 게 더 크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공감은. 왜냐면 나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진짜.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또 저게 더 와닿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마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고 댓글창이 지금 뜨거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이 지루해요. 네. 그 지루한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되고 또 제가 신고가 모든 심루타는 신고가에서 시작한다. 그쵸.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바닥에서 100원이었는데 이게 뭐 1000원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원에 샀으면 10배 먹을 수 있지만 사실 100원에서부터 사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고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은 150원, 200원, 300원이 됐을 때부터 확실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바닥부터 먹지는 못했지만 저는 가장 강렬하고 확실한 구간을 임팩트 있게 누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소나기처럼. 소나기처럼 하면 좋지만 좀 어쨌든 뭐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대부분의 시세가 되게 짧은 기간에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좀 나머지 시간을 에너지를 잘 비축하고 좀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빌황 저희 성공한 한국에서 가장 맞아요. 성공한 미국 투자자 중 빌황님이 또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너무 잘해오신 분이잖아요. 전설적으로. 근데 10전 9승 1패도 1패로 끝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고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기 좀 얘기 충분히 한 거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좀 동시 접속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아니 근데 있어요.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지금 AI가 구글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좋은 얘기 있대. 이렇게 이제 뿌려주니까 사람들이 네. 와 그래 그러면서 계속 오늘 지금 방송 역대급이다. 최고라고. 역대급이다. 이런 방송을 슈퍼 채팅을 왜 없나요?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포카리님은 정희승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도 딱 맞네요. 이런 모든 게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투자에 대해서 모든 게 그렇고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너무 감사하고 뭐 신고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까요? 신고가도 네. 말씀해주세요. 뭐 신고가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듣고 네. 싶어요. 뭐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신고가를 좀 주의 깊게 늘 살펴보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신고가 기업들 저희 미국, 한국 다 보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보면은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테마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펀더멘탈 이슈가 아닌 이거 이유를 좀 찾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신고가 기업 중에. 네. 이럴 때는 좀 하지 말란 소리예요. 너무 열내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게 그 자체가. 맞아. 네. 그래서 좀 오죽 먹을 게 없으면 글로 가겠어. 이런 거지. 뭔가 그런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설사 뭐 정치 테마주도 뭐 투기적 저는 사실 뭐 투자다 투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투기를 제약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저는 나는 과연 내가 정말 투자자인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이게 진짜 겸손한 말씀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거는 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사실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 돈을 버는 행위일 뿐이지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나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좀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행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창한 투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돌려차기랑 로우킥 보여드린 거예요. 맞아. 네. 맞아. 돌려차기 하다 죽는다. 맞지도 않는 돌려차기 하지 마라. 아니 태권도장에서 하는 거지 싸움하는데 돌려차기 하면 저 터져요. 대표님이 눈을 부릅뜨고 돌려차기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로 홈런을 노리지 말고 안타를 꾸준히 쳐라. 이거 너무 와닿는데요. 네. 그래야지 이긴다. 그런 말씀은 오늘 좀 몇 가지 또 적어왔는데 뭐 생각이 도 안 나네. 봐야지 알죠. 이 시간 되면 내가 굳어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도 앞당기는데 말이죠. 네. 네. 어떤 간에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지 말고 네. 내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늘 유연하게 좀 하고 좀 좋은 컨디션을 내 자산도 내 멘탈도 내 체력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사실 뭐 역대급인 것 같고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보셔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보셔도 되고 이 영상도 따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따로 많은 올려주실 분들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이게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맛집을.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이를테면 조선호텔, 스시조, 뭐 신라호텔, 뭐 또 일식집 이런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일을 충분히 훈련 받고 배우신 분들이 나와서 변두리에 구멍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라호텔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일이 좀 더 멋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소문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먹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치. 저는 저희 바바리아 리서치가 그런 후비진 곳에서 차린 명품 일식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저희 신라호텔 출신들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거창한데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이것저것 같이 또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 소문난 맛집에 또 찾아오셔서 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저희들 얘기도 좀 저희 정희석 이사가 앞으로 이제 메인 스피커인데 좀 이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난 맛집인 건 이미 누구보다도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시청자분들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인포맥스에 많은 에너지를 또 쏟을 거기 때문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많이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엄지척 나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내가 뭐 끝나자고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 제가. 네, 계속 지금 끝내지 않고 있는데
네. 네. 아,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주린이라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주린이들 필수 영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특히 대표님께서 해주신 3부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과 더해서 그동안 못 보는 것까지 추가해서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만 오늘은 정말 그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오늘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이어서 그 아카데미에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제가 저번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이 꼬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호서 아카데미에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거기서 한번 푸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 그냥 뭐 승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표님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좀 한 말씀씩 하죠. 왜냐면 저는 제가 먼저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사실 수요일 날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했어요. 정인순 대표님한테 수요일 날 형이 오세요. 제가 있을게요. 같이 해요. 그랬었어요. 근데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랑 계속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지식적인 측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또 이게 밖에서 바람 쐬면서 얘기했던 그 추억들이 있잖아. 그거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좀 그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뭐 계속 뵙는 거니까 좀 에너지를 또 응축해서 그럼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주식 자체를 어떤 기준점이 없었어요. 아까 기준점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준점을 만들고 그리고 첫 주식을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스승님으로도 저는 맞습니다. 제가 부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꼭 여러 가지 스타일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식 투자라는 게 불맛 짬뽕집에서 배우면 불맛 짬뽕 주방장이 돼요. 그리고 그냥 밤새 그 안에는 사골 곰탕집에서 배우면 곰탕집 주방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훈련 받느냐가 전체 스타일을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여튼간에 제가 어떻게라도 조금 이제 한번 시작하신 이상은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래 하실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그동안 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이런 시간도 통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